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요즘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태풍까지 지금 몰아닥치면서 일본 열도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뭐 공황에 빠졌는데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죠. 제가 몇 년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풍수 군 불의 시대가 시작됐고 일본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거대한 화산 폭발이나 후지산 폭발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서 백두산도 폭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초에도 또 아이슬란드에도 지진과 화산이 폭발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4개의 판이 지금 부딪히고 있고 난카이, 토난카이, 토카이 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군데 해안이 약 800km 정도가 넘는데 이쪽 지역이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한 영향과 풍수 구은 시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 구은 시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약 한 20년 동안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화산 폭발 그리고 지진, 자연재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본의 후지산도 지금 폭발한 지 300년이 넘었고요. 우리 또 백두산도 역시 서기 946년 풍수 구은 시대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백두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후지산, 이 양대 거대 산이 이 구은 시대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백두산이 먼저 폭발할 것인지 후지산이 먼저 폭발할 것인지 이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터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백두산이나 후지산이 터지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거는 제가 이제 풍수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고요. 또 지질학자, 화산학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공통적으로 100% 터진다. 물론 어디가 먼저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후지산이 좀 먼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지구 추운 기후가 대재앙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도 올해 비도 상당히 장마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그런데다 지금은 또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근데 중국은 뭐 나라가 크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또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침몰설까지 나올 정도니까 지금 일본 국민들이 지금 거의 뭐 공포, 공황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히도 아주 큰 대재난은 거의 없어요. 거대 지진도 없었고요. 또 거대한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건 없습니다. 태풍 정도, 이 정도인데 그나마 정말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가 너무나 좋다. 또 풍수적으로도 아주 좋은 길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요.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사실 일본이 정말로 자연재해, 거대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뭐 일본이 좋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일본에서 그런 대재난, 대재앙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나라 또 동남해안, 부산을 비롯해서 경남, 울산, 포항 이쪽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5 태풍까지 일본으로 들이닥쳐가지고 일본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태풍도 엄청나게 무섭긴 하지만 태풍은 뭐 일시적으로 며칠 한 뭐 2, 3일 길어야 3, 4일 후면 지나가기 때문에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진, 화산 폭발 이거는 또 태풍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다고 하면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본 열도가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큐슈 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구마모토라든지 아니면 큐슈 열도 밑으로 해가지고서 거대한 화산 폭발 오키나와까지 연결된 이 자리에 화산 폭발 쓰나미가 발생을 하면 제주도 그리고 전라남북도 뭐 북도까지는 덜 하겠네요. 전라남도 그리고 경남 해안, 부산 이런 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자연재해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날씨가 엄청 덥고 무덥고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 현상이 일어나느냐? 풍수 구은 시대 올해 24년부터 43년까지입니다. 20년 동안 화해기운이라 했어요. 그래서 백두산이 대폭발할 수도 있고 우리 한반도에도 역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북한이 붕괴되고 중국도 붕괴되고 일본도 침몰하고 어쨌든 이 한중일 3국에 북한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바로 구운의 기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느냐? 과거에도 백두산이 폭발을 해서 유사 이래,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가장 큰 폭발이 구운시대에 발생을 했었고요. 대재난, 기후변화, 또 태양풍 이런 것도 구운시대에 많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역사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다시 구운에 들어서면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북극이라든지 남극 이런 쪽에 다 지금 얼음이 녹으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침수되고 태풍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다행히도 우리 한반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듯이 일본이 만약에 침몰한다, 동해가 푹 꺼져버린다, 그러면 그 쓰나미 그것은 우리나라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난리 났어요. 일본 여행 오지 말라. 저도 일본 뭐 많이는 못 가봤어도 몇 번은 가봤지만 이 대지진 공포가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할 때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을 미워하시는 분들이 일본 침몰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화산 폭발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거대한 자연재해 쓰나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체에도 역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백두산까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이 후지산이고 후지산이 지금 눈이 많이 있는데 지금 후지산이 눈이 요즘 없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후지산 꼭대기가 굉장히 더워지고 열기로 인해서 눈이 녹았다는 이야기죠. 그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만약 후지산이 폭발을 했다 그러면 화산재라든지 그런 영향이 이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화산재가 엄청나게 쌓인다고 합니다. 화산재 같은 경우는 몇 센치만 쌓여도 열차 운행, 전기 뭐 이런 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뭐 불도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시설, 뭐 발전, 원자력, 뭐 공장 기계 이런 게 다 쑥대밭이 됩니다. 다행히 이 화산재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후지산이 폭발을 해도. 하지만 일본 여기 왼쪽 하단에 그림 보듯이 뭐 일본 요코하마라든지 하네다, 도쿄, 뭐 나리타 이쪽 다 일본 도쿄만 근처잖아요. 저도 작년 뭐 10월에 도쿄만 근처 또 여행을 갔다 오긴 했지만
일단은 이 도쿄가 거대한 도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난카이 대지진, 이제 해구, 뭐, 트라프라고 하는데, 이쪽이 불의 골이에요. 그래서 거대 지진이 발생을 하면, 그것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난카이 대지진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후지산이 1707년 호에이 대지진 이후에 마지막으로 분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룬이 끝나고 이운 초예요. 거의 이룬 말인데, 그러면 보통 한 개 그 운이 9개 운이 있으니까 바뀌면 180년이고 두 번 바뀌면 360년인데, 지금 1707년이니까 무려 320년이 됐죠. 그래서 지금 당장 폭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년 내로 후지산도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화산재가 수도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일본 경제는 10년 이상 후퇴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경쟁 상대가 일본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래 보면 한국에도 난카이 대지진의 여파가 미칠 수 있다. 난카이 해국은 한국 남해에서 약 400km 떨어져 있어서 부산, 울산, 창원, 마산 등 남해 인근 지역에 지진의 충격파가 감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해안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쓰나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실제로 쓰나미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야 인구가 별로 안 사니까 뭐 해안가에 뭐 사는 사람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향은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부산만 하더라도 해안가, 광안리, 해운대 이쪽, 그리고 뭐 울산 이런 해안가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주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일본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본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서부터 부산, 영남, 울산 이쪽이 위험하다. 물론 제주도도 포함이 됩니다. 제주도도 포함이 되는데 특히 서귀포 쪽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풍수 구운 시대에 기운이 이렇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부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부산의 LCT, 마린시티에 계신 분들하고도 풍수 상담을 여러 번 했는데, 60층, 50몇 층 사시는 분들인데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몰아칠 때. 그리고 빗물이 떨어지면, 태풍이 강하게 몰아치면 원래 빗물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창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해서 이사 갈 수 있으면 이사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에도 이 흰남노 태풍이 몰아닥쳤을 때 바로 여기에 지금 방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을 뭐 넘어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세요. 방파제가 있어도 이 정도 파도에도 이렇게 되는데 쓰나미가 만약에 10m, 20m로 불어닥친다? 부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아래 여기 사진을 보면 이 파도가 몰아닥치니까 방파제 뭐 2m 정도 이런 거는 소용없어요. 10m, 20m 정도의 쓰나미가 몰아닥치는데 불과 뭐 2, 3m 방파제 이런 게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일단은 정말로 이쪽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풍수 상담을 할 때 가급적이면 해안가 높은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사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이렇게 몰아닥치게 되면 유리가 견디질 못하고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뻥뻥 뚫렸어요. 깨진 거죠. 그만큼 풍수에서는 바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곳이 살풍이 부는데 곡살풍, 계곡풍이죠. 계곡 같은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높은 아파트, 능선 이런 거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때 풍경 좋고 시원하고 바람 있으니까 그런 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람이 굉장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꼭 풍수를 보시고 집을 선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뭐 상담료가 부담되고 많이 받는데 몇백 받고 적어도 뭐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만 그 몇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상이라든지 그 집값의 값어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풍경, 오션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는 잘 보시고 풍수 상담은 꼭 하셔라.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셔도 되고 다른 분한테 의뢰하셔도 되지만 저도 많이 상담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풍경 좋고 집값 뭐 높고 또 여러 가지 시설 좋으니까 이쪽이 좋겠다 이건 아닙니다. 굉장히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해안가, 초고층 아파트, 바닷물 가까운데 이런 데는 아파트로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추천을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풍수적으로 이제 자연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것을 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한 측면을 여러분들께서 잘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후지산 폭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왼쪽 사진을 보면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흘러내리는데 이쪽에 마을들이 있잖아요. 이 화산지대 앞에 사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화산재 아니면 용암 이런 게 흘러내려 버리면 완전히 쑥대밭 돼가지고 폼페이의 치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지대에 피해가는 게 좋겠고요. 다행히 백두산이 폭발된다 하더라도 물론 봄에 폭발하느냐 겨울이냐 뭐 이렇게 계절에 따라 좀 다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적어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그나마 다행인데 어찌됐건 백두산도 구은시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심각한 타격을 입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구은시대 거의 뭐 운기가 다 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빨리 앞당겨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일본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풍수 구은 시대에 여러 가지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